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롱밋의 조시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톡, 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로 짜증났던 주말을 잊고 새로운 한 주와 10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이하 SDC 2021을 개최하고 갤럭시 모바일 기기의 최신 사용자 경험 원 UI 5.0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원 UI 5에서는 모드 및 루틴 메뉴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의 생활 패턴에 더욱 향상된 맞춤 설정 기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운동 모드를 선택하면 달리기나 수영 등을 할 때 모든 알람이 차단되고 보다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금 화면의 설정 기능도 향상되었는데 비디오를 월페이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잠금 화면에서 손쉽게 시계 및 알람 스타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또 다이내믹 잠금 화면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복수의 이미지를 갤러리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본인의 개성에 맞는 잠금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발신자의 목소리가 수신자에게 문자로 변환돼 전송되며 이를 보고 사용자가 문자로 답할 경우 빅스비가 대신해 상대방에게 목소리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원 UI 5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보다 더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1일 건강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삼성 특화의 헬스 SDK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하고 갤럭시 워치에 탑재되어 있는 삼성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활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외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 이전에 갤럭시 S22 시리즈를 대상으로 원 UI 5.0 정식 버전을 제공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베타 테스터들에게 우선 제공되고 이후 일반 사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4, 갤럭시 Z 플립 3에도 안드로이드 13 및 원 UI 5.0 정식 버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A 시리즈 중에서는 현재 인도에서 베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갤럭시 A 5E가 유력합니다. 그래픽카드 및 GPU 성능 테스트로 유명한 3D마크의 새로운 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올봄 GDC 2022에서 공개한 스피드웨이 그래픽 엔진이 12일부터 테스트 툴로 추가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구매자는 추가 비용 지출 없이 해당 테스트를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어드밴스드 및 스팀 버전 구매자는 4.99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해당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웨이 테스트의 주요 특징은 DXR 기반의 실시간 전역 조명과 실시간 레이트레이스드 반사, 물리 기반 렌더링 그리고 메쉬 쉐이더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최신 GPU가 지원하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 게임에도 적극 채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마련한 것인데 기본 성능 테스트부터 스트레스 테스트까지의 모든 조건에서 스피드웨이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지포스 RTX 4080 시리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DLSS3를 소개하기 위한 엔비디아 블로그 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지포스 RTX 3080 Ti와 성능 차이를 소개했던 GTC 발표 자료와 다르게 지포스 RTX 3090 Ti와 RTX 3080 그리고 RTX 3070의 비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는 앞서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외에 DLSS3 지원 게임으로 소개된 A Plague Tale 레퀴엠과 F1 22가 포함되었는데 일부 외신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지포스 RTX 4080 시리즈의 상대 성능을 비교하는 차트까지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외신들이 정리한 차트에 따르면 지포스 RTX 4080 시리즈 중 상위 모델인 16GB 모델은 12GB 대비 24%에서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냈는데
12GB 모델은 RTX 3080보다는 높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RTX 4090이 워낙 압도적이었으니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탓입니다. 대신 DLSS3를 사용하면 RTX 3090 Ti를 손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DLSS3는 RTX 40 시리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깡 성능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인텔 아크 A770 그래픽카드가 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인텔 아크 A770 16GB 한정판 버전은 58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공개한 A770 권장 소비자 가격, 즉 MSRP는 349달러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지포스 3060 MSRP보다 약 20달러가 높은 수준인데, 경쟁 제품으로 지목되는 RTX 3060과 3060 Ti는 현재 국내 오픈마켓에서 각각 최저 45만원대, 57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A770 가격이 RTX 3060 Ti보다 비싸면 누가 사겠냐면서 관세 및 배송비를 포함해도 해외 직구가 더 저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만 풀렸고 판매차도 적어 해외 직구는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북미 온라인 쇼핑몰 뉴에가에서는 모든 물량이 매진된 상태입니다. 한편 A770은 성능 측면에서 RTX 3060 및 RX 6600XT와 비슷하며 A750은 A770보다 약 3에서 10% 성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인텔 직원이었던 카일리 베넷의 트위터를 통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AMD의 RDNA3 GPU가 디스플레이 포트 2.1 표준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포트 2.0은 2019년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 대세인 엔비디아의 GPU는 디스플레이 포트 1.4A 버전만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GPU 중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포트 2.0을 지원하는 제품은 인텔의 아크 GPU뿐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최신 디스플레이 포트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식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현재 디스플레이 포트 1.4 표준에서도 이미 8K 60Hz 지원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DP 2.0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한편 만약 최신 AMD RDNA3 GPU가 디스플레이 포트 2.1 최신을 지원하게 된다면 최대 16K 해상도 지원, 8K 120Hz 듀얼 모니터 지원, 4K 90Hz 3개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적용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지만 최근에 인사이더들의 언급과 함께 올해 초 유출된 패치노트 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원UI 5.0 업데이트를 어느 기기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